ADHD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괜찮은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위험한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료하고 약을 조절하는 이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약을 조정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이제 그런 글들을 보고 판단하시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ADHD를 약을 이렇게 잘 드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ADHD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보통은 다른 정신과 약이랑 다르게 ADHD 약은 먹자마자 그날 바로 효과를 보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효과적이고 꼭 필요에 의해서 쓰면 좋은 약인데 문제는 이게 꼭 그 약의 용량이나 뭐 개수나 이런 거랑 비례하진 않거든요. 증상이 좋아지는 게. 근데 ADHD와 관련된 어려움을 갖고 오신 분들은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약을 이제 계속 올리게 되는, 너무 급격하게. 근데 되게 좀 안타까운 거는 약을 그렇게 올리면서 부작용이라든가 다른 어려운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막는 약도 또 점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 2배, 3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소한의 종류의 약으로 좀 조절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약을 먹어서 좋아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약을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ADHD도 만약 진단을 한다고 해도 콘서타 계열의 약이 안 들으면 아토모스틴은 대체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사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검사를 중요시하게 여기지는 않고 너무 그 병력상에 ADHD가 명백하다고 하면 일단 약을 한번 드려보는 편이고, 약을 먹어서 좋아진다고 하면은 어쨌든 계속 먹을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니까 계속 오시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약을 증량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약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집중력이 얼마나 좋아지고 뭐 삶의 퀄리티가 좋아졌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는 상의를 하셔서 적정 용량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량일 때 혹시 뭐 불안이나 불면 같은 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생겨버리면 어차피 집중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용량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게 없는 선에서 이제 조절을 하는 게 낫고, 고용량으로 가서 불안이나 불면을 조절하는 다른 약들을 추가하잖아요. 이 상태의 집중력보다 저용량이 나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환자분이 요청하시면 내가 그 끝을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그 천천히 올려드려요. 올려드린 다음에 그걸 경험한 다음에 선택하라고 하면 거의 다 절반 이하의 용량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루에 일을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루에 일을 15시간씩 하면서 집중력이 그 이후까지 유지되길 원하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약을 먹고 15시간 집중했는데 그 다음에 한 3시간이 더 집중이 안 된다고 약의 용량을 올려달라고 하시면 그건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 캠프 같은 그런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면 정신적으로는 좀 그나마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거는 도움이 전혀 안 되나요? 육체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정신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딴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안 되게 되는 거겠죠. 보통 요즘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의 ADHD 문제라고 이제 갖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 사실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있고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다 알긴 알죠.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해서 건강을 챙기고 뭐 독서를 많이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약물 복용을 하면서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해병대 캠프를 통해서 고쳐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이 직장을 안 다니시거나 주 2일 근무하시면 우울증이라는 질환의 상당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는 힘들어지겠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뭐 한 일주일만 쉬면, 또는 안타깝지만 어디가 아파서 뭐 한 달, 2달 이렇게 병가를 내면은 기가 막히게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만병의 근원일 수 있죠, 진짜. 저도 이제 화요일 오후 진료를 쉬면서 운동하거나 뭐 책 읽거나 글 쓰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표정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오, 그렇구나. 내가 또 좀 쉬어야겠다. 좀 쉴게요, 여러분. 정석 쌤이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진짜 워커홀릭이거든요. 네, 진짜 워커홀릭이에요. 여러분 투잡을 뛰시면 집중력이 있던 것도 다 날아가니까 일은 적당히 하세요. 네, 일을 하루에 딱 8시간만 하시는 걸로, 주 52시간 딱 지키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되는 분들은 괜찮을 텐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약의 도움까지 얻어서 본인 앞에 놓여 있는 과제를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건 사실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정 안 되면 약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오셔서 얘기 나눠보시고 약을 드시다가도 조절하고 싶으면 그냥 오셔서 얘기 나누시고 하시면은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카페나 이제 그런 모임에서 정보 교류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가끔씩 너무 극단적이거나 위험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괜찮은데 어떤 분한테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ADHD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잘 지내시길 바래요. 네! 어디 가요? 아 예. 갑자기 눈빛이 계속 아련해.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늘 지금 이제 아, 14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